한국교회 총연합회 소속 교단장들이 오는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그동안 진행돼온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운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선교 방법 중 현지인 주도의 선교 전략이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북인도에서는 R727 선교 전략으로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교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도 다각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전략이 필요한 일인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북핵공조와 한미동맹이 재확인되는 자리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대한 해법은 제각각일 겁니다.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압박 수위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텐데요. 이 기간이 모든 국가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돼서 국면 전환의 디딤돌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소속 교단장들이 오는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보도에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22개 주요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교단장회의가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 창립총회를 열고 연합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장일치로. 7월 17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릴 창립총회를 통해 탄생할 새로운 연합체에는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15개 교단이 가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며 추가 가입 의사를 밝힌 교단도 있다고 교단장회의 측은 밝혔습니다. 창립되는 연합체는 기존 연합사업을 벌여오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과의 별개 기관이 아닌 기존 기관들을 아우르는 빅텐트의 개념으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연합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기존 연합기관과의 중복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한교총 공식 창립이 한국교회를 분열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형 교단 중심의 연합 움직임을 중단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단장회의 측은 그러나 모든 연합기관과 중소교단들을 품기 위해 한교총을 창립하는 것이라며 더욱 큰 의미의 연합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의 공석으로 불완전한 상태가 된 한기총과 한교연 간의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교단장 중심의 새로운 연합체의 탄생이 한국교회의 오랜 수건 사업인 연합과 일치의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통일연구소장 이관우 목사가 지난달 29일 55세의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1963년생인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88년 CCC 전임간사로 임명된 이후 새생명훈련원 전임간사, CCC 통일연구소장,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등을 거쳤으며 50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가며 북한 저렴소 보내기 운동 등 대북 선교 사업에 앞장서 왔습니다. CCC와 북한 사용 목회자 협의회 등의 주관으로 빈소에서 드려진 위로 예배에 이어 사랑의 교회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공동 주관으로 장례 예배가 드려졌으며 장지는 인천 파라다이스 추모공원 가정묘연입니다. CCC의 내부의 통일운동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마음을 모으고 또 이념을 초월해서 약간 진보나 보수나 다 아우르면서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슴을 좀 나누고 안타까움을 나누는 곳이었지만 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지는 그러한 우리 예배였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무너뜨리면서 정작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7일에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한교연은 한교총이 본회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대형 교단이 주축이 돼 제4의 연합단체로 출범하려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의 해결책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치리와 성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한류 크리스천 청소년 뮤직캠프 See Something 페스티벌 기자간담회가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정릉 베델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행사에 참여하는 유명 멘토들과 프로듀서들과의 만남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혼 기독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짝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a beautiful, sunny Saturday morning in Beijing, these young Chinese do something unusual here: Irish dancing in the park. Besides enjoying the fun, the main purpose is to help single Christians find their true love. Some Christians prayed for years that Mr. or Mrs. Right would show up. They passionately sought the right person. Some even went to church leaders for help. God called us to be in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Our church is like a family. We want to help them find the right ones who are also part of our Christian network. We have many unmarried, amazing brothers and sisters. They deserve to marry the right people. That's what motivated us to plan such a huge event. Beijing church leaders are hoping more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will join these singles program and come to realize that God should always be at the center of any relationship. And if they will wait on Him, they will find their perfect match. Mengfei Li,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북인도 선교 전략으로 주목을 받는 R7-7이 7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인도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R7-7 사역훈련이 다음 주부터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R7-7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R7-7은 북인도 복음화 전략인데요. 네. 북인도 내 7개 지역에 교회 개척 훈련센터를 세우고 각각의 훈련센터를 중심으로 또 다른 7개 지역을 개척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네네. 이 사역은 2007년부터 북인도 지역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 훈련 과정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요. 현재까지 7개 훈련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은 해외 선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 델리에서 하게 됩니다. 인도교회가 많은 선교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이지요. 네네. 인도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인 R7-7 사역, 큰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R7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지 사역자들이 주도하는 현지 교회 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훈련센터가 재정도 자립적으로 운영하고요. 네. 이것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사역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선교사들과 현지교회, 후원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현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협력하나 하는 부정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이런 장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인 선교 전략으로 보이는데 타 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비슷한 여건을 가진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특별히 요즘처럼 비자 문제가 힘들고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는 지역에서는 현지 사역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현지 교회가 자립적으로 그의 개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죠. 네네. 이때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후원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좋은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R727 선교사 훈련 사역이 장내의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R727 사역을 통해서 인도 복음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성장하는 곳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선교의 모습일 텐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선교 훈련 사역도 잘 진행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만이,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독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으로 결정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맞는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 대처가 또 한 번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는 14일과 15일 서울광장에서는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이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논란 속에 올해도 퀴어 축제 결국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는 14일과 15일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 성소수자들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등을 지칭하는데요. 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러나 이 축제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많은 반발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도심 한복판에서 이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기에도 좀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광장 서양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조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광장은 사용하고 싶을 때 신고만 하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서울 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한 것이죠. 네. 그러나 교계와 시민들이 이런 음란이 자행되는 현장을 볼 수 없다며 9만여 명의 성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에서는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에 결정을 맡기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네. 그리고 광장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퀴어 축제를 찬성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고요. 이는 무책임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매년 이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누구나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가 필요하고 또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퀴어 축제 개혁의 개최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광장위의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이 결정에 순응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자신의 입맛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퀴어 문화축제 반대와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에게 올바른 판단을 촉구해온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인 대표 이신희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시청 쪽에서 임의로 사람들을 이렇게 지명하여서 13명을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어떤 분들이 그러면 그 구성이 되었을까? 이거를 이렇게 작년 것도 이렇게 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조숙현 변호사라고 들어갔어요. 이분은 김조광수 결혼 소송 사건의 변호인이었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또 2분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공무원들은 서울시장님의 의견을 따라서 그리고 시에서 이끄는 대로 의견에 반영하여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볼 때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결과도 뭐 뻔한 결과였겠네요. 그러면 앞서 이신희 대표도 얘기했지만 개선책이 분명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신희 대표는 광장위의 결정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 사용 여부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면 네.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면은 서울시에게 조금 더 이 책임과 의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반드시 이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신희 대표의 다음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나가서 서명을 받으면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 서울시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퀴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알려져야만 하는 이 구도적인 문제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걸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퀴어 축제가 광장에서 안 열릴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올해 또 안 되어져도 괜찮아요. 또 제출해서 또 시민운동을 또 할 거예요. 네, 이런 입장이 교계의 주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계에서 이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참여 방법이랄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광장 사용 조례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검색해서 나온 카페에서요. 그 성명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작성을 해서 그대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와 이름을 기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이런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미 대사가 참여를 한다든지 또 기업들이 참여한다든지 근데 또 이번에는 국가기관에서까지 참여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퀴어 축제에는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그리고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자들의 친목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제18회 퀴어 문화 축제에는 처음으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해왔다고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인권위로부터 참석하게 된 동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겪는 차별이나 편견이 좀 이렇게 있다라는 이런 뭐 실태 조사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 위원회에다가 뭐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진정 접수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퀴어 문화 축제에서 부스에 이제 참여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교계는 퀴어 축제 반대 교계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교계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애 축제에 국가인권위가 참여한 것이라는 소식은 다수의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다수의 역차별, 건강 대응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건강성 윤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희를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를 강요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자, 이런 성명서도 나왔는데요.
교계의 대응 방향 무엇입니까?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한국교회연합회와 그리고 주요 교단들이 힘을 합쳐서 지난해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한동협은 출범과 동시에 동성애를 저지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달 열린 생명가정축제 퍼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제가 굉장히 퀴어 퍼레이드랑은 상당히 제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관련 영상을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서울역 광장입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퍼레이드에 참석한 시민들은 동성애를 저지하는 25개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남자 아빠와 여자 엄마, 그로부터 잉태될 생명으로 꾸려질 가정의 소중함을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기독인들과 시민단체, 외국인 등 동성애를 저지하는 이들은 참된 가정관을 지키고자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단지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생명과 가정의 소중을 일깨우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앞서 생명과 가정을 강조하는 행사도 있었는데 특별히 각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소광석 대표회장으로부터 동성애와 퀴어 축제에 대한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용, 사랑, 긍휼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그 시스템 그 자체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싸워야 합니다. 반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목소리 이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내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발장 끼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지금 종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한 종기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교회의 문제가 내 교회고 또 이 동성애 문제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자체가 무너진다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 합니다. 영국 교회가 클럽화된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는 커뮤니티와의 교회로 인하여 결국 지금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단순히 퀴어 축제를 위한 반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고요. 또한 한국교회가 보다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정말 취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현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교회 침묵으로 인해서 동성애의 합법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제18회 퀴어 문화 축제 개최를 막기 어렵더라도 우리 기독교계는 끊임없이 반대를 외치며 그리고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보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와 함께 태풍까지 찾아와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지역도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분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